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오늘 제주 한승훈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뜻깊은 날을 맞아 묻혀있던 제주 독립운동가 발굴에 시민사회단체가 직접 나서기로 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제주 지역은 일제강점기 그 어느 곳보다 지속적이고 뜨겁게 항일운동을 펼친 곳이지만 4.3이라는 통한의 세월을 보내다 보니 독립운동가의 공적을 바로 세우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인정받지 못한 제주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발굴하고 기억하는 일,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해야 할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그럼 22번째 7시 오늘 제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뉴스는 도정질문 마지막 날 표정을 종합했습니다. 특히 이 공항과 관련해 의원 발의로 추진 중인 보전지역 조례 개정안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원지사는 법률로 가능한 개발을 조례로 못하게 하는 건 위법이고 위헌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하선아 기자입니다. 관리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 공항을 개발할 경우 도의의 동의를 받도록 한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됐다 내용 보완을 위해 잠정 중단됐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서도 가능한 개발을 못하게 한 것은 위법이고 위헌이라는 겁니다. 공항 부지 자체를 원천적으로 개발을 못하게 하겠다 이런 취지라면 이 부분은 위헌이고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소급 입법에 금지된다. 특별법에 의해서 제주도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제가 지금 지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참으로 참 어떻게 보면 어이가 없는데요. 한번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해보죠. 헌법을 초월해서 입법하거나 개정할 수는 없습니다. 4.3 추모 기간인 지난 1일 서울의 한 단체 창립총회에서 현 정부와 여당을 비판한 원희룡 지사의 발언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자세가 안 됐습니다. 여야를 아우르면서 4.3 특별법 그것을 통과시키기에도 힘이 딸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 정치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제주산 압축 쓰레기의 필리핀 불법 수출 문제와 관련해 원 지사는 평택항 압축 쓰레기는 제주산이 아니라며 다른 항 쓰레기는 소각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9% 제주도 거는 없다고 저희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산항하고 지금 군산항하고 광양항은 어떻게 처리하실래요? 소각장 육지에 꽉 차서 현재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대형 카지노와 하수처리 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노영동 드림타워 사업과 관련해선 제주도가 대책 마련에 손을 놓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베트남에서 불법 촬영물 등 음란 동영상을 대량으로 유포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현지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국제 공조에 힘입어 구속까지 이끌어냈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한 남성이 경찰과 함께 인천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불법 음란물 유포로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한국인 38살 김모 씨입니다. 2017년 8월 베트남으로 떠난 김 씨는 자동 업로드 프로그램을 이용해 파일 공유 사이트에 불법 음란물을 유포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2달 동안 유포한 것으로 확인된 음란물만 3,600여 건. 음란물 유포로 적립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꿨는데 지난해 1월부터 9달 동안 챙긴 돈이 5,700만 원에 달합니다. 국내에서도 음란물을 유포했던 김 씨는 베트남 은신처에서 서버에 우회 접속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해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여권 무효화 조치와 함께 인터폴 수배 등 국제 공조를 요청해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음란물 유포 사범에 대해 국제 공조가 이뤄진 건 이례적입니다. 단순히 피의자를 검거하는 데서 탈피해서 압수물까지 적극적으로 확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의자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고 구속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성폭력 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또 김 씨의 불법 수익금을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김 씨에게 음란물 업로드 프로그램을 제공한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가라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 간추려 드립니다. 시민단체로 구성된 제주 항일 독립운동가 발굴과 서훈 추천위원회는 도민의 방에서 회견을 열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에 생애를 바친 애국지사 서훈을 위해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현재 서훈된 제주 독립운동가는 183명이지만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30명이고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은 제주 항일기념관에서 열려 애국 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올 시즌 첫 홈경기를 앞둔 프로축구 제주 유나이티드가 제주 종합경기장에서 공개 훈련을 가졌습니다. 조성환 감독은 개막 이후 6차례 원정 경기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했지만 13일 전북을 상대로 한 제주 종합경기장 홈경기에선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KBS에서 보도해드린 삼다수 체조팀 훈련비 횡령 의혹과 관련해 2016년 11월부터 1년여 동안 제주도 체육회에 허위 전지훈련 계획서를 제출해 3차례에 걸쳐 2,600만 원을 받고 개인 용도로 쓴 67살 감독이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입건된 코치 등 2명에 대해서는 감독의 지시에 따라 가담했고 금액을 모두 변제했다며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쉽게 설명해드릴 친절한 뉴스. 오늘은 제2공항과 관련해 최근 KBS에서 보도해드리고 있는 외국 전문기관의 자문 결과를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최승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미국 버지니아 텍에서 만들었다는 자문 보고서,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이 보고서는 국토부 과업 지시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국토부는 사전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면서 완성도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외국 전문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도록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용역진이 미국 명문대학인 버지니아 공대, 버지니아 텍의 자문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최 기자는 지난해 이 버지니아 텍 자문 의견이 누락됐다는 보도를 했었죠. 네. 그럼 그때 보도와 지금 뭐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네, 당시에는 이 보고서의 결론을 좀 중점적으로 봤는데요. 네. 버지니아 텍 결론은 제2공항 건설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공항 2개를 운영할 경우 항공사의 자산은 물론 세관, 출입국, 검역 업무가 중복된다는 건데요. 네. 또 항공훈련을 하는 정석 비행장이 있어 제2공항 위치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용역진이 이런 자문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지난해 보도를 해드린 거고요. 이번에 영문판인 이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을 확인해서 보도를 하게 된 겁니다. 바로 그게 그 최승민 기자가 연속 보도한 항공기 운항 횟수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네, 보고서에는 미국 뉴욕 라과디아 공항의 사례를 제시를 했는데요. 네. 라과디아 공항은 활주로 2개가 교차하면서 옆으로 누운 열십자 모양입니다. 제주공항과 거의 비슷하죠. 이 버지니아 텍도 이 점에 주목했는데 라과디아 공항에선 시계 비행, 그러니까 조종사가 눈으로 보면서 직접 비행할 경우 시간당 80회를 운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 비행이라고 하는데요. 어둠이나 안개, 악천후로 항공기 계기에만 의존할 경우에도 시간당 70회 안팎으로 가능합니다. 현재 제주공항 시간당 운항 횟수가 35회니까 무려 2배가 넘는 겁니다. 네. 아까 뭐 사진으로 나왔습니다만 그 활주로 구조가 열십자 모양으로 비슷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떻게 해서 2배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네, 비결은 바로 교차 활주로의 활용 방법에 있었습니다. 라과디아 공항에선 2개의 활주로를 각각 착륙과 이륙 전용으로 쓰고 있는데요. 네. 착륙 전용 활주로에 내린 항공기가 교차 구간을 지나면 바로 대기하던 항공기가 이륙 전용 활주로를 이용하는 겁니다. 실제로 라과디아 공항은 2004년에 연간 41만 회 운항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면요. 네. 제주공항의 연간 운항 횟수가 현재 한 18만 회 정도 됩니다. 여기에 제2공항을 지었을 때 2개 공항을 합친 운항 횟수도 29만 9천 회에 그칩니다. 사전 타당성 용역진은 이 29만 9천 회 운항으로 2045년에 관광객 4,5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미국에선 제주공항과 비슷한 한 개 공항으로 10만 회 이상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럼 현재 그 제주공항에서도 지금 이런 식으로 운항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바로 가능한 건 아니고요. 일단 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현재 남북 방향 활주로 길이가 1,500m 정도로 짧기 때문에 거의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동서방향 주 활주로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활주로 한 개만 사용할 경우 시간당 운항 횟수는 한 40회 정도가 최대치인데요. 라과디아 공항처럼 보조 활주로 길이만 연장하면 2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라과디아 공항의 경우 소형 항공기 비중이 제주보다 훨씬 높다고 돼 있는데요.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시간당 60회까지는 늘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필요한 게 관제 시설인데요. 보조 활주로를 활용하려면 관제탑의 시설 개선이 시급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주공항 시설만 확충하면 5조 원을 들여서 이 공항을 짓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그런데 사전 타당성 용역진은 이런 외국 전문기관의 의견을 무시하고 관련 내용을 최종 보고서에도 누락했습니다. 정말 이게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건 뭐 누가 보더라도 어떤 대안을 선택해야 할지는 뭐 지금 답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현재 제주공항을 확충하면 제2공항에 투입될 5조 원의 한 10분의 1 정도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바다 방향으로 활주로를 연장하기 때문에 소음 문제도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연장하는 활주로를 매립이 아닌 교량형으로 하면 뭐 환경훼손도 줄일 수 있고요. 요즘 이 공항과 관련해 이미 확정된 거 아니냐, 공항 한 개가 더 생기면 좋은 거 아니냐. 이제는 뭐 그만해라.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국토부는 미국 버지니아 텍의 자문 의견도 무시하고 그 제주공항 확충 방안을 연구한 ADPI 보고서도 공개하지 않고 있죠. 이 때문에 제2공항 건설에 대해선 첫 단추를 잘못 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제 도정 질문 첫날 이와 관련해서 원희룡 지사가 한 말인데요.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네. 제2공항은 제주도가 국가에 요구해서 국가에서 여러 단계의 용역과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현재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도가 요구를 해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을 도가 이제는 제3자처럼 또는 반대 입장에서 한다? 저는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2공항을 제주도에서 요구했다. 이 발언은 사실과 다릅니다. 2015년 사전 타당성 용역의 목적은 제주공항 확충과 대형 신공항 건설, 제2공항 건설 이 세 가지 안 가운데 가장 나은 대안을 제시하라는 것이지 제2공항을 먼저 요구한 게 아닙니다. 네. 최근 민주당과 국토부가 제주도에서 합리적 절차에 의해서 도민 의견을 수렴해 제출할 경우 이를 정책 결정에 반영하겠다고 합의를 했는데 제주도 역시 이런 합의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의견 수렴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인 공론조사를 이렇게 처음부터 거부하는 건 사전 타당성 용역 그 결과처럼 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최승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종일 흐리는 하늘에 빗방울이 산발적으로 떨어지며 쌀쌀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가벼운 옷차림으로는 다소 춥게 느껴지셨을 텐데요.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공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 쌀쌀합니다. 내일 아침 기온도 9도 내외로 출발하며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기온은 이번 주말부터 점차 오르겠습니다. 현재 하늘에 구름이 많이 지나지만 내일은 구름도 거의 없는 맑은 날씨가 되겠는데요. 다만 다시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고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약간 높아지겠습니다. 내일 기온과 해상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7도에서 10도 분포로 오늘과 대체로 비슷해 쌀쌀하겠고 낮 기온은 최고 17도까지 오르며 오늘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최고 2m로 일겠고요. 제주도 남쪽 먼바다의 물결도 최고 2.5m로 일면서 해상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주말부터 기온은 점차 오르겠고요. 일요일 오후에 비가 오면서 다음 주엔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잠시 후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이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국민참여축제로 열립니다. 오늘 행사는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을 기리는 의미로 19시 19분
그러니까 7시 19분에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7시 오늘 제주는 이 기념식 행사 중계 방송으로 여기서 끝인사를 드립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의미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지닌 이 임시정부가 탄생한 지 10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7시 오늘 제주의 주인은 시청자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